네로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그의 이름에는 언젠가 그가 휘두를 권력이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서기 37년에 태어난 네로의 어린 시절은 비극과 혼란으로 얼룩졌습니다. 악명 높은 폭군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네로가 겨우 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심만만했던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무자비한 계략을 꾸며 결국 자신의 삼촌인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결혼하여 아들 네로를 후계자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먼 어머니의 그늘 아래에서 자라난 어린 네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끊이지 않는 속삭임, 음모 폭력의 위협 속에서 그의 유년 시절이 흘러갔습니다. 서기 54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사망했습니다. 독살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아그리피나의 소행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겨우 17살의 나이에 네로는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제가 탄생한 것입니다. 네로의 치세 초기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유능한 조언자들을 두었고 적어도 초기에는 그의 정책 또한 온건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로마는 비교적 안정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징조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소년 황제 네로는 예측 불가능한 기분과 열정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폭정의 씨앗이 이미 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로는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로마 황제의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열정은 예술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타고난 시인이자 음악가 그리고 마차 경주 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환호를 갈망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콜로세움은 관객들로 가득 차 있고 화려한 의상을 걸친 제가 무대에 오르자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저는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부르고 리라를 연주합니다. 어떤 이들은 제 재능에 감탄하고 어떤 이들은 제 허영심에 대해 수군거립니다. 로마 황제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여겨졌던 네로의 예술적 행보는 로마 귀족들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네로의 불안정함과 통치의 책임감에서 벗어났다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술적 야망이라는 자신의 세계에 빠져있던 네로는 그런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황제가 아닌 진정한 예술가로 기억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로의 통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의 기행은 더욱 대담해졌고 행동은 더욱 변덕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에 탐닉하여 호화로운 궁궐을 짓고 성대한 연회를 즐겼습니다. 정원, 목욕탕, 유흥시설이 즐비한 그의 황금 궁전은 그의 과도한 사치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괴한 변덕과 잔혹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제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자신의 예술 공연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처벌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잔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인 저를 죽였고 나중에는 임신한 아내 포페아까지 죽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황제가 광기로 치닫는 모습을 경악과 동시에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지도자는 이제 백성을 공포에 떨게 하는 괴물, 폭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방탕과 만행은 역사에 영원히 오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서기 64년 로마의 재앙이 닥쳤습니다. 엄청난 화재가 로마를 휩쓸었고 6일 낮과 밤 동안 도시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밤하늘을 온통 뒤덮은 주황색과 붉은색의 화마를 상상해 보십시오. 공포에 질린 시민들의 비명 소리가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우고 사람들은 불길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타는 나무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엌에서 불씨가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믿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닥친 후 모든 시선은 네로에게로 향했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 방화의 소문. 네로가 불을 질렀는가?
소문은 들불처럼 폐허가 된 도시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네로가 직접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네로가 로마가 불타는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며 리라를 연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네로는 이미 기행을 일삼고 예술적 허영심에 빠져 로마 귀족들의 반감을 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앙에 대한 책임을 떠넘길 만한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네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당시 로마에서 비교적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인들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처형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며 박해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잔혹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대화제는 네로의 통치 기간 동안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서슴지 않는 폭군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가 불을 질렀든 아니든 이 사건은 그의 남은 통치 기간 동안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여섯 번째 부분, 포위망, 반란과 음모. 화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때 단지 별난 사람으로 여겨졌던 네로는 이제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미 그의 행동을 경계하던 로마 귀족들은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음모와 모략이 꾸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65년 가이우스 칼프루니우스 피소가 이끄는 원로원 의원들이 네로를 암살하고 피소를 황제로 옹립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음모는 발각되었고 피해망상과 복수심에 불타던 네로는 잔혹한 보복을 가했습니다. 그는 음모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사람들을 모조리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로원 의원, 기사,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도 무자비한 살육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의 수징은 네로에 대한 지지를 더욱 약화시켰고 더 큰 불안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한때 그의 통치 아래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제국은 이제 혼란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소의 음모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네로의 권력은 약해지고 있었고 그의 적들은 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서기 68년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갈리아와 히스파니아의 총독들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한때 충성스러웠던 로마 군단은 네로를 버리고 새로운 황제 후보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조언자들에게까지 버림받은 네로는 고립되었고 그의 통치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채 로마를 탈출했습니다. 서기 68년 6월 9일 적군이 들이닥치자 네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이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순간에 마치 연극 배우처럼 세상은 나라는 위대한 예술가를 잃는구나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네로의 죽음으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는 막을 내렸고 로마 제국은 1년 동안 내전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만큼이나 복잡하고 모순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네로에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끔찍한 잔혹 행위와 방탕에 빠진 폭군, 괴물로 기억됩니다. 그의 잔혹함, 예술적 허영심, 그리고 로마 대화제에 대한 그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지도자 중 한 명이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고히 심어 놓았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로마 역사가들은 그를 매우 신랄하게 평가했습니다.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카시우스 디오는 백성을 공포에 떨게 하고 제국의 수치를 안겨준 타락하고 권력에 굶주린 미치광기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들의 기록은 수세기 동안 우리가 네로를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로라는 이름은 폭정과 방탕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과 지혜와 자제력을 갖춘 리더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반면교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네로의 통치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의 잔혹함에 대한 가장 선정적인 이야기들이 그의 적들, 즉 그의 이름을 더럽힘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자들에 의해 쓰였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네로의 예술적 행보가 비록 파격적이었지만 반드시 광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건축 프로젝트는 비록 사치스러웠지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로마의 사회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대화제에 대한 그의 대응이 잔혹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로마의 사법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로의 이미지를 완전히 재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수정주의적 해석은 미치광이 황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그의 통치의 복잡성을 고려하도록 장려합니다. 그의 통치를 재평가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네로의 유사는 여전히 복잡하고 모순적입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과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심각한 결점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과 지혜와 자제력을 갖춘 리더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교훈을 남깁니다. 네로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사로잡으며 수많은 책, 연극, 영화, 오페라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끊임없는 매력을 선사하는 인물이며 역사는 결코 흑백 논리로 설명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회색 음영으로 이루어진 테피스트리와 같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결국 네로의 유사는 이야기의 힘, 즉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가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아무리 강력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